여러분, 만약 이번 달에 통장에 찍힌 대출이자가 작년보다 딱 2배가 더 늘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단순히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끌족들의 현실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드디어 6.39%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0.02%포인트가 넘게 뛴 건데 이게 단순히 숫자 몇 개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주머니 속의 돈 가치는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실효 환율 지수 가 86.56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전 세계 주요 64개국 중 뒤에서 5등입니다.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는커녕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할지도 모르는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금리가 내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말만 믿고 영끌했던 분들은 이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지금 금리가 미친 듯이 날뛰는 진짜 이유부터 이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초장기 고정금리 정책의 실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생존 전략까지 전부 파헤쳐보겠습니다. 나눔 경제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말이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곧 숨통이 트일 거라는 희망 회로를 돌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봐요.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4.25%에서 최고 6.39%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포인트 올랐는데 이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상승한 영향이 큽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우리가 내릴 줄 알고 탔던 버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풀엑셀을 밟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는 이미 금리 인하라는 기대를 버리고 다시 위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대놓고 시사했습니다. 미국 연준 역시 금리를 동결하며 시장의 기대를 꺾어버렸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건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우산 없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본인의 대출이 변동형인지 고정형 혼합형인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억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은행들이 자기들 마진인 가산금리까지 대폭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은행의 경우를 볼까요? 2월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0.30%에서 0.38%포인트나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명목은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정부에서 가계부채 줄이라고 압박하니까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모양새죠. 자, 봐봐요. 이건 식당에서 식재료 값인 코픽스는 그대로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수고비나 봉사료를 더 받겠다고 선언한 꼴입니다. 1등급 신용대출 금리도 은행채 금리가 뛴 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거래 은행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옛날처럼 한 은행 오래 썼다고 금리 깎아주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당장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다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추이를 비교해보세요. 어떤 은행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채워서 금리를 올리지만 어떤 은행은 아직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 폭탄이 터지기 전에 갈아타기 조건을 따져보는 것,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저항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아파트 대출이자는 부동산 시장보다 환율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육박하며 고공행진 중이죠.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울며 겨자 걷기로 고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안에 불이 나서 빨리 물을 뿌려야 하는데 밖에서 찬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불길이 더 번질까봐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한은이 금리를 내린가? 그건 국가 신용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결국 고환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고금리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랑 내 대출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묻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거시경제 지표는 실핏줄처럼 다 연결돼 있습니다. 통화량이 4,430조 원이나 풀려있는 상황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필연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산 배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원화로 된 부동산에만 묶여있다면 환율 폭등기에 여러분의 실질 자산은 계속 깎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금융당국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구명보트 하나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이달 발표 예정인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정책입니다. 정책 방향은 이달 중에 발표되고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 30년 동안 이자 안 변하게 고정해줄게. 이거 써서 안심해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고정금리는 사실 5년만 고정되고 이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만기 내내 금리가 변하지 않는 진짜 고정금리 상품이 나옵니다. 이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3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달 내야 할 원리금이 확정된다는 건 불확실한 시대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이 가능해지니까요. 물론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겁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 위기와 환율 불안이 상존하는 시대에 하방 리스크를 막아두는 건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출시될 가입 조건과 우대금리 혜택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특히 소득 요건이나 주택가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나눔경제에서 전해드리는 속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 하나 짚어봅시다. 왜 이렇게 금리가 안 내리고 물가는 오를까요? 정답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M2 통화량이 4,43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입니다. 6개월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죠. 혈액이 너무 많아서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터지기 직전인 몸과 같습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줄어드는 이유죠. 문제는 이 통화량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부채를 돌려막기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빚을 갚는다는 차원을 넘어 현금의 가치를 지키는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달러바이스의 ETF나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원화 가치 하락에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부채는 원화로 가지고 있고 자산은 달러나 실물 자산으로 배분하는 전략. 이게 바로 2026년식 생존 방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뼈 때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금리는 곧 내릴 거야 라는 환상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유지되는 하이어 포 롱거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고 경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이 끝난 줄 알고 코트를 팔았는데 다시 북극한 바가 몰려오는 상황인 거죠. 불황인데 어떻게 금리를 계속 올리냐고요? 맞습니다. 경기는 안 좋고 물가와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공격적인 확장보다 철저한 수성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신용대출 중 이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상환하세요. 불필요한 레버리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나는 목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지금의 고금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대출이자는 고통스럽지만 반대로 예적금 금리도 높다는 뜻입니다. 지출을 10%만 줄여도 그 돈이 고금리 적금에 들어가면 스노우볼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대응하는 자에게는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적인 숫자를 직시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실 텐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시중은행 금리 상단 6% 시대는 이미 현실입니다. 내릴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금 당장 접으세요. 둘째, 정부가 내놓는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나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이자 변동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셋째,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달러 자산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리세요. 투자는 미래의 나를 위한 오늘의 배려입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다고 고개를 돌리면 10년 후의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만큼 벌어질 겁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째, 내 대출의 정확한 금리와 만기 구조 확인하기. 둘째, 하반기 신설되는 고정금리 상품 가입 조건 미리 알아보기. 셋째, 한 달 지출에서 딱 10만 원만 줄여서 달러 ETF나 적립식 투자 시작하기. 지금 이 영상 끄고 바로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데이터와 과거 패턴의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의견이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나눔경제가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눔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